안녕하세요. 일산 서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창업팀의 온라인 모의사업 결과 보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럼 청소년 창업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스텀 스트랩 파우치를 판매한 와이나팀. 두 번째, 스트레이츠 음료를 판매한 COB팀. 세 번째, 유기농 미니스콘을 판매한 초승달 베이커리팀. 이렇게 총 3개의 팀이 지난 11월 6일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뒤에 이어질 3개 팀의 사업 결과 발표 영상을 보시고 모의 주주의 입장에서 3개 팀의 사업 결과를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가 방법은 유튜브 동영상 화면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창업팀의 사업 결과 발표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커스텀 핸드폰 가방을 만든 청소년 창업팀 와이낫입니다. 와이낫. 저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의 소소한 불편함에 의문을 가지며 왜 안 돼? 라는 질문의 끝을 예스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팀명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와이낫 창업팀의 끝을 예스로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희는 당당하게 예스! 라고 말할 거예요. 편리함과 디자인을 잡고자 했던 가방과 스트랩 배지를 로고에 넣어 저희 창업팀의 상품을 어필했습니다. 남들의 불편함은 우리의 기회다 라는 비전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만든 저희의 상품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와이나 팀의 구성원은 총 3명으로 각자의 역할이 다 달랐어요. 대표를 맡아 팀원 관리와 모임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었던 최성은, 상품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물건의 단점을 찾아 지적해주던 윤수아, 맡은 일에 충실하고 대표를 서포트해주며 디자인과 결단력으로 추진해주던 박소연, 3명 중 1명이라도 없었다면 분명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죠. 저희는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창업에 달려들었지만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와이나 팀에 추구하는 제품을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 부족함을 채우고자 모의 투자 유치회에 저희 제품을 소개하며 투자자분들의 의견을 조언 삼았습니다. 저희가 모셨던 투자자분들 외에도 예상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정성 덕분에 생각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제품의 문제점을 깨닫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이대에 맞춰 사이즈를 조정하고 스트랩 종류를 줄이고 가방 소재를 늘리고 색상을 확장했습니다. 더 질 높은 상품을 제작할 수 있어 투자자분들께 많은 수정과 보완 끝에 저희는 상품을 제대로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제품 만들기에 돌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당장 제품을 만들 지식과 손재주가 없다는 게 큰 문제였죠. 바로 그럴 때 저희 제품을 위해 거리낌 없이 도와주신 분이 저희가 컨설팅했던 전문가 선생님이셨습니다. 강사님은 저희에겐 없던 모든 부족한 부분인 제품 제작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고 제품 제작과 방향성에 큰 도움이 되어 판매날까지 무사히 제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디자인했던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총 31번을 만났고 평균 5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판매날까지 왔을 땐 다들 엄청 지쳐 있었어요. 결단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재봉틀이 고장이 잦으면 제작이 더뎌지고 만날 때마다 물건을 세팅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힘들어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성장에 이바지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판매날에 이런 예쁜 결과물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던 걸 보면 말이에요. 저희가 판매했던 제품은 캔버스 가방, 극세사 가방과 그에 맞는 스트랩, 비즈 스트랩과 마스크 스트랩 7종류의 배지들이었습니다. 판매는 11월 6일, 7일에 12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 수련관 카페에서 진행했으며 스트랩들과 배지들을 포장하고 가방 샘플을 고르면 종이봉투에 물건들과 명함을 넣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물건 홍보는 미리 캔버스로 만든 제품 소개와 구글 폼 사전 링크를 이용했지요. 제일 잘 팔린 물건은 캔버스 가방과 스트랩, 배지였고 수익을 생각하면 차움치곤 성공적인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고객분들, 어른분들 가릴 것 없이 고객으로서 존중해드릴 수 있다는 점으로 고객 응대를 해드려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전 링크 체크와 물건 배송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택배를 보낼 때 많이 헤맸습니다. 결국 하나하나 검색하고 알아보고 수령관의 도움을 얻어 시행착오 없이 진행하려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남은 재고들을 보니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어떤 제품에 몰리는지 알게 됐습니다. 만약 재판매를 하게 된다면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의 재고를 늘려 판매해보고 싶어요.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만족도에 맞춰 재고를 준비하는 센스도 필요할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시간에 쫓겨 만드는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쫓기니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쳐 부적절한 완성도의 제품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니 고객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매우 만족이 90.9%, 만족이 9.1%로 보통이나 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없었습니다. 제품의 만족도에 대해 받은 의견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가격에 대한 만족도 역시 조사해 봤습니다. 매우 저렴하다 27.3%, 저렴하다 27.3%, 보통이 45.5%, 비싸다와 매우 비싸다는 없었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 만족도에 대해 받은 의견도 수집해 봤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기타 의견과 청소년 창업팀에게 자유로이 들려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되었어요. 저희의 순수익금은 위안부 어르신분들의 생활비로 전액 기부가 되었고 남은 모든 재고들은 강릉보육원에 기부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청소년으로 자랄 어린 꿈나무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기부처를 보육원과 위안부 시설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로서 감사를 드릴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일단 여기까지 함께 달려와준 박소연, 윤수아 팀원들과 힘들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주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부모님, 내부 분란 일어나도 짜증 한번 안 내시고 끝까지 챙겨주신 소희쌤, 아무것도 모르는 기초에서 1부터 100까지 가르쳐주신 강사쌤, 물건 판다고 하니까 한달음에 와준 친구들, 와이나 팀을 구성하고 팀 이름과 제품 아이디어까지 도와주신 디자인과 동아리쌤들, 바쁜 일상을 챙기지 못해도 이해해주신 학교쌤들, 먹을 거 챙겨주시고 수련관에 오랫동안 있어도 칭찬해주신 수련관쌤들, 재봉틀 고쳐주신 수리기사님, 물건을 사주신 많은 소비자분들께 말로 형용 못할 만큼 크고 과분한 감사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창업팀 와이낫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결과 보고회를 하게 된 COB팀의 성민재라고 합니다. 먼저 결과 보고회를 보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결과 보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팀 소개, 모의 투자회 이후 바뀐 점, 판매 이후 느낀 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입니다. 저는 1인 기업으로 활동 중인 성민재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좌우명은 하기 싫은 건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해라. 이후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합니다. 세상에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죠. 그 이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고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업 비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입니다. 이게 커피든 인간관계든 나라 사이의 관계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저의 기업 비전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업 로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B팀. COB는 커피 오브 바리스타의 약자입니다. 이후 스테이츠. 대표 메뉴인 스트레치 아포카토와 스트레치가 보이고 이후 바리스타 성민재가 있죠.
이것은 판매할 때 이제 오신 분들은 보셨다시피 저희 팀의 팜플렛입니다. 이 팜플렛은 저희 팀에 대한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 기업 로고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모히토자의 이유 느낀 점입니다. 커피의 맛의 메리트를 고려했을 때 메리트가 나쁘지 않지만 맛 부분에선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커피에 대한 메리트가 더 있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 커피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싱가포르에 있는 커피를 갖고 온 커피다 보니까 향신료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향신료 때문에 커피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커피는 왼쪽에 보시면 초코 소스를 넣은 거고 오른쪽은 밀크폼을 넣은 겁니다. 초코 맛없을 수 없는 것인데 향신료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초코가 섞이다 보니까 맛은 있지만 너무 애매한 맛이고 또 단 거 다음에 짠 거 후추의 맛 이런 것들이 섞이니까 또 뭔가 알 수 없는 맛 그런 게 나와서 결국에는 메뉴로서 부적합하다 판단했고 스트레이트 아이스에 밀크폼을 얹은 것은 아무래도 유지방 함량을 없애기 위해 소금 후추를 넣은 건데 그것도 밀크폼으로 유지방 함량을 추가를 해버리게 돼 의미가 없어서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스 스트레이트는 맛도 별로 좋지가 않고 메뉴에 대한 메리트도 사라지는 것 같아 결국 아이스 스트레이트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 이후에 변한 점 전문가 컨설팅이란 저희 메뉴에 모자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업계에 종사하거나 이런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 분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메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로 인해 저희 메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컨설팅 이후에 저는 원초적인 문제가 향신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향신료들이 커피의 맛은 결국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스프레소의 양이 너무 많아서 후추, 다음에 소금 같은 향신료의 맛을 싹 다 가리고 있었다는 걸 이 전문가 컨설팅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에스프레소의 양을 줄임으로써 핫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이후 스트레이트 아포카토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전 했던 일들이죠. 전문가 컨설팅대 구상한 스트레이트 아포카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포카토는 우유, 연유, 향신료가 들어가 만들어지는 커피이기 때문에 우유, 연유를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해 만들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맛도 좋았고 들어간 아몬드, 그다음에 초콜릿 덕에 식감도 좋아 인기가 생각보다 많았던 메뉴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스 스트레이트 대신 스트레이트 아포카토가 메뉴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메뉴로 판매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보지를 만들고 이걸 SNS에 홍보할 계획을 세웠으며 메뉴판을 만들어서 메뉴들 사진을 찍어 메뉴판을 제작 이후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14명이 좋아하지만 이 14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할 때 드시러 오셨어요. 다시 한번 드시러 오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것들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해결한 것들이 있는데요. 힘들었던 점은 레시피의 문제예요. 스트레치가 아무래도 국내에는 생소한 메뉴이다 보니까 레시피를 찾기도 힘들었고 이러한 레시피로 입맛에 맞게 나오는 레시피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레시피의 변화, 전문가 컨설팅을 사용해서 레시피의 변화를 주자 향신료와 커피의 맛이 어우러져 맛 좋은 음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뉴의 문제예요. 전문가 컨설팅 이후에도 아이스 스트레이트의 맛은 보완이 안 되어서 결국 아이스 스트레이트는 많은 고민 끝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포카토를 사용해 아이스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포카토의 레시피를 참고하여 스트레이트 아포카토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아이스에 대한 메뉴를 극복했습니다. 인원의 문제 저는 1인 기업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메뉴를 먹고 저 혼자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점이 매우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먹여보고 이러한 이랬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들어야 되는데 1인 기업이라 그게 불가능했던 점 이것은 주변인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변에 시간 되는 친구
또는 이제 수련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드시러 오셔서 이로 인해 피드백을 주셨고 이로 인해 레시피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스트레이치 아포카토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만든 메뉴판 있죠. 그 메뉴판을 SNS에 일주일간 홍보했어요. 실제로 아메리카노, 스트레이치 아포카토는 카페인, 디카페인으로 전부 나눠서 판매했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만들어서 고객분들께 드리는 식으로 했고 아메리카노와 스트레이츠는 매장에서 드시고 하실 수도 있고 포장 판매까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스트레이치 아포카도는 매장 판매만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유리컵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써먹어야 되는 음료이기 때문에 디저트이기 때문에 결국 매장 판매로밖에 판매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판매 결과인데요. 판매 결과는 총 57잔, 매출 이익은 18만 700원이 나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트레이치 아포카토 순으로 1, 2, 3이 많이 팔렸고요. 재료비는 총 14만 6,200원. 사진을 보시면 메뉴 만들고 있습니다. 메뉴 판매 중 힘들었던 점, 그리고 해결한 것. 재고 계산에 오류가 있었죠. 스트레이치 아포카토의 아이스크림 재고를 2번이나 잘못 계산해서 결국 한 번 다시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재고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점은 고객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재고를 구해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다시 사왔어요. 고객의 증가, 고객이 한 번에 마냥 주문이 밀리게 되었어요. 이 점도 어쩔 수 없이 고객분들께 양해를 드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메뉴를 만들어 밀린 주문을 해결하였습니다. 8시 반에 도착을 해서 저는 여기 배송온 재료와 배송온 재료들을 판매 장소에 곳곳에 넣어놨어요. 이외에 판매를 했을 때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서를 작성 후 메뉴 메이킹 후 서빙을 했습니다. 테이크아웃일 경우 예를 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일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고 크게 한번 복창 후 오시는 고객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식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재판매할 때는 진동벨을 사용해서 동선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생각입니다. 설문조사 확인을 했는데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커피가 연했다는 것, 그리고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보통이라는 게 52%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싸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커피가 너무 연해요. 아메리카노가 너무 연해요. 그리고 조금 비싸다. 이런 피드백들이 왔고 이로 인해 나중에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의 양을 조금 더 늘리고 가격을 조금 낮출 생각입니다. 이번 판매에서도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이 나뉘는데요. 아포카토의 발명은 잘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스를 포기한 시점에서 차가운 메뉴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아포카토로 보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재고 관리죠, 역시. 이게 저는 가장 큰 아쉬운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잘못 세워서 아이스크림을 2번이나 다시 사오게 되었다는 점은 다시 말하자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친구를 데려온 것, 친구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게 이걸 좀 사 먹어봐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와줬어요. 하지만 한 번에 몰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 친구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고객분들도 그렇고 사람이 몰렸을 때 결국 메뉴 회전율이 낮아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계획 세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 전부터 도구를 어디에 둘지 전날에 계획을 세워놨고 그 때문에 도구의 위치는 빠르게 외워 빠르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저는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동벨의 사용인데요. 진동벨을 사용해 동선을 줄일 수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동선이 증가했고 결국 메뉴 회전율이 낮아져 버렸던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자, 기부인데요. 이거는 느낀 점과 통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부처는 대한민국 육군협회입니다. 기부 이유는 6.25 참전용사분들인데요. 미국의 6.25 참전용사분들은 지금 군복에 훈장도 받고 영웅 대우를 받으면서 나라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 참전용사님은
어이없게도 폐지를 주어서 생활을 연명하시고 계셨어요. 이게 저희 나라의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때 이렇게 강제로 끌려가서 싸운 찬정용사님들도 많은데 6.25 끝난 시점에 폐지를 줍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쌓여주신 찬정용사님께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익인 18만 700원을 전부 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를 통해 찬전용사님께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COB팀 결과 보고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COB팀의 성민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송달 베이커리 김민정입니다. 모의사업 결과 보고회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해드린 후 사전 준비부터 판매, 사후 정리까지 말씀드린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초승달 베이커리는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여 작은 사이즈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미니 스콘을 판매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초승달이 있습니다. 또 명함의 앞면과 뒷면에도 초승달과 보름달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에 담긴 의미는 초승달인 상태에서 하루 만에 보름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바뀝니다. 이처럼 제가 많은 경험과 시간을 투자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초승달에서 보름달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해 로고에 담아보았습니다. 회사의 비전은 열정 없이는 어떤 중요한 싸움도 이길 수 없다입니다.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열정을 다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자는 마음다짐에 정해졌습니다. 저는 판매까지 무려 27번의 회의를 통해 총 130시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만큼 그만큼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레시피도 공정 과정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태 해왔던 경험을 비롯해 레시피와 공정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놔 큰 어려움 없이 9가지 제품 모두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사전 주문을 하신 분들께 머랭 쿠키를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당일 제작날에 오븐 온도 조절에 실패하여 머랭 쿠키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작은 간식거리를 챙겨드렸지만 당일 판매날에 그런 실수를 하게 돼 아쉬움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9가지의 제품을 혼자 만들다 보니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주변 도움을 받지 않고 해보겠다는 마음다짐에 있는 힘껏 노력을 하였지만 당일 판매날에 일손이 부족하여 시간이 쫓기게 되었고 결국 다른 창업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치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당일 판매에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은 사전 주문 예약과 링크를 통하여 실행함과 제 인스타 등 SNS에 주로 홍보하였습니다. 사전 주문 예약은 약 3일간 진행을 하였으며 11월 7일에 현장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뉴는 총 9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 주문 예약과 현장 판매의 결과입니다. 총 222개의 스콘을 판매하였으며 더블초코와 초코칩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갈릭버터와 녹차가 가장 많았습니다. 총 매출액은 20만 1,204원이며 재료비는 11만 4,570원, 순이익은 8만 6,634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 중 배송을 원해하신 분들께 스콘의 부셔짐을 방지하기 위해 뽁뽁이로 전체면을 감싸 충격을 덜 주도록 포장하였습니다. 또 스콘에 크림과 초콜릿 등 코팅되어 있는 스콘이 많아 머핀 포장지를 사용하여 손에 묻지 않고 먹을 수 있게끔 포장하였습니다. 만일 재판매를 하게 된다면 생크림이 녹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아이스팩과 스콘이 파손되지 않게끔 포장 부분에 더 꼼꼼하게 신경 쓰고 싶습니다. 스콘을 구매하신 고객들의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구글폼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체로 저렴한 가격에 맛도 좋고 여러 가지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좋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스콘의 장점으로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손에 묻지 않아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스콘의 고유 퍽퍽함이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콘을 만들고 남은 재료는 수령관에 보관하였으며 이번 연도 내로 모든 재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스콘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전액 기부를 하였습니다. 기부처는 동물자유연대라며 유기된 동물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기관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물에 관심이 많아 언젠가는 유기된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유기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동물자유연대 기관에 총 20만 5천 원의 금액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여태 해왔던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입니다. 비록 모든 사진을 넣지 못해 아쉽지만 그만큼 저의 열정과 모든 힘을 다해 준비해온 프로젝트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지경까지 오르기도 하였지만 옆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신 소희 선생님 덕분에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에 후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6월달부터 준비해온 짧지만 긴 청소년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마지막 10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초승달 베이커리 팀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정이었습니다.